네, 이번에는 그 ETF는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저희가 ETF를 실제로 운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ETF에 투자할 때 예를 들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가 있잖아요. ETF는 아까 그러면 주식시장에 상장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매매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은 나는 ETF를 못 파는 건가? 아니면 팔려는 사람이 없으면은 나는 ETF를 못 사는 건가? 아니면 너무 살려는 사람만 있어가지고 ETF가 다 팔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궁금증들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ETF의 구조를 아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텐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또 ETF를 운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ETF의 시장 구조를 보시면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투자하는 시장은 유통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통시장에서는 이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뭐 매수 매도 주문도 넣고요. 그리고 주문이 체결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ETF, 이미 발행된 ETF의 소유자의 변경만 발생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가졌던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는, 아니 살려는 사람을 없으면은 나는 못 파나? 뭐 이런 거였잖아요. 요거를 이해하시려면 이제 순자산 가치라는 개념을 하나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요.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그냥 일반 주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요거의 본질 가치라는 거는 사실 누군가는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본질 가치가 있을 뿐이지 진짜로 완전히 이 주식은 반드시 가격이어야만 해 라는 본질 가치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그냥 요 주식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근데 ETF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ETF는 실제 그 안에 담고 있는 주식들의 가치가 다 매겨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주식이 안에 있는 게 계속 바뀔 테니까. 그러니까 본질 가치라는 게 ETF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요 본질 가치, 요거를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데, 요거에 맞춰서만 거래가 되면 좋을 텐데, 문제는 ETF는 시장에 상장을 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순자산 가치보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또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일시적으로 순자산 가치보다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LP입니다. 이 LP라는 거는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데, 그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네,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데요. 요 사람들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이 순자산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그 주식을 사고팔고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살려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 순자산 가치에 맞춰가지고 파는 효과를 대주고, 그리고 팔려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 순자산 가치가 비슷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사줍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예 뭐 살려는 사람이 없어도, 그러면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LP는 이제 매수 호가를 계속 대주겠죠. 반대로 팔려는 사람이 없으면 LP가 매도 호가를 또 대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자산 가치가 ETF의 원래 가격, 이 순자산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고, 플러스 거래량이 아예 없을 때도 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LP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해야겠죠. 이렇게 발행한 유통시장에서 여기는 이미 발행된 ETF만 거래되는 시장이라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사람들이 ETF를 다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ETF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발행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요 발행시장은 말 그대로 ETF가 만들어지고 설정되고, 또 혹은 막 많이 발행을 했는데 이게 남아돌 수도 있잖아요. 인기가 없어서. 그래서 판매, 없어지기도 하는 게 발행시장인데요. 이 ETF를 만들고 없애주는 일은 이 AP, 지정참가회사라고 하는 곳에서 합니다. 이 AP와 LP는 둘 다 증권사가 하는 건데요. 뭐 AP를 맡은 증권사 중에 일부 증권사가 LP 역할도 같이 맡는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라는 사람들은, 이 증권사는
ETF가 모자라면 더 설정을 하고, ETF가 좀 남아 돌면 이거를 자산운용사에 얘기를 해서 야, 이거 좀 남아 환매를 하자라고 하는 일을 맡아주는 게 이 AP입니다. 그럼 자산운용사는 그거를 받아서 ETF 더 주던지 아니면 아예 소각을 하든지 뭐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 투자자라는 게 있는데 요거 뭐냐면 정말 큰 기관 투자가들, 그러니까 이거 우리처럼 뭐 100주, 200주 ETF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굴리는 그 기관 투자가들은 아예 ETF를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코스피 200을 사고 싶은데 요거 ETF를 내가 코스피 200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코스피 200만큼 엄청 많은 그 주식이 있거든? 그럼 그 주식을 줄 테니까 요거를 ETF로 설정을 좀 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을 납입, 주식을 주면 요거를 설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기관 투자가들은 발행시장에서도 거래를 하기도 한다라는 점을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LP가 호가를 대준다고 했잖아요. 요 호가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려고 넣은 슬라이드인데, 말씀드렸지만 ETF는 적정 가격이 있어요. 이게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 거죠. 이 순자산 가치에 맞춰가지고 ETF가 거래가 되는 게 최선입니다. 근데 요 추정 순자산 가치라는 것도 있어요. 요 추정 순자산 가치는 뭐냐면, 시장에서 ETF가 실시간으로 사고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ETF의 가치는 이 주식에 담고 있는 주식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계속 ETF의 가치도 바뀌겠죠. 실시간으로. 이 실시간으로 계속 반영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추정하는 게 이 추정 순자산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는 하루 한 번 도출이 되는 거고, 추정 순자산 가치는 하루에도 계속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 LP들이 이 순자산 가치와 추정 순자산 가치에 맞춰서 ETF가 거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좀 적정 가격, 그러니까 제 가격을 받도록 해주는지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ETF가 있다고 쳐볼게요. 지금 이제 매도호가, 매수호가가 있는 호가창인데, 이 ETF의 적정 가격이 지금 9,99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사고 팔게 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뭐 매도도 없고 매수도 없고 뭐 서로 이제 거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LP는 언제 어디다가 호가를 대주느냐, 그러니까 최대 호가 스프레드가 1% 이상만 벌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해주는 게 LP의 그 역할입니다. 이 스프레드 비율은 이렇게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그냥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매도 호가에서 매수 호가를 뺀 거를 매수 호가로 나눈 거. 이 스프레드가 최대 1%를 넘어가지 않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게 이제 LP의 역할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도 쪽에 LP 물량이 쌓여 있고 또 매수 쪽에 LP 물량이 또 쌓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계리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계리율은 뭐냐면 원래 ETF의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9,995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럼 여기는 원래 적정 가격과 5원의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거래가 돼도 적정 가격과 5원의 차이가 생길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보다 좀 괴리가 있다.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와 ETF 시장 가격의 차이가 벌어져 있다라는 개념이 바로 계리율입니다. 이 계리율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거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는 낮을수록 좋겠죠. 원래 가격에 가장 가깝게 거래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계리율은 낮을수록 좋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